자, 반갑습니다. 어, 그, 오늘 이제 뉴스를 보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뭐 뉴스 계속 보고 있겠지만, 이제 코로나 요 사태가 확진자가 조금, 그죠. 증가한 그 폭이 조금 둔화가 되는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 뭐 코로나 사태 대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늘겠냐는 싶은데, 그지. 그래도 아직은 모른다, 그죠. 그래서, 어, 곧 우리가 이제 수업을 재개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다들 아직 뭐 좀 뭐 위생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지. 또 익하다가 또 뭐 또 제2의 또 확산이 막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 다른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고, 어, 우리 이제 저번 시간에 우극한과 좌극한에 대한 얘기를 했고, 맞지? 했고, 그다음에 필수의 요거 문제도 우리가 풀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확인 체크 문제들 여러분들 이제 풀어보셨겠지만, 괜찮아. 앞쪽은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어, 개념 원리입니다, 그지? 개념 원리, 개념 원리. 페이지 19페이지죠. 19페이지. 19페이지에 필수예제 6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 이렇게 되는데, 자, 저번 이제 우극한과 좌극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극한값을 가질 때, 맞죠? 그때 이제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극한값은 함수값하고는 다른 거라 그랬다, 그지? 극한값은 함수값하고는 다른 거라 그랬다. 그래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가 있었죠. 왜냐면 극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 어딜 향해 가까이 가는 거니까, 그지? 그 집이 있다는 거지. 거기 사람이 살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맞죠. 그 집을 향해 가까이 가는 게 그 집에 사람이 살 필요는 없다. 즉 함수값이 꼭 존재해야 될 필요는 없었다 맞지, 그지? 자, 그러면 일단 1번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1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리미트 x가 2에 가까이 가는데, 맞죠? 2에 가까이 가는데 x 2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있네. 됐죠? 주어진 함수 fx가 x 2분의 1이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함수가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무슨 함수죠? 분수 함수입니다. 분수 함수. 맞죠? 분수 함수 혹은 유리 함수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얘는 보시다시피 x가 2에 가까이 가면 이거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하면 돼. 그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쌤이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x-2분의 1 그림은 사실 뭐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x 이꼴 2일 때가 정분선이 되겠죠. 그지? 분모가 제로 되는 값이야. 그지? 근데 이제 그게 2로 가까이 가니까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x가 2가 여기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뭐 뒤에 이제 여기 y축 정분선 없으니까 그냥 양수 1이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거든. 얘를 정분선으로 해서. 맞죠? 그치? 이게 x축, y축. 그럼 한번 생각해봐라. x가 2에 가까이 간다라는 얘기는 우리 이제 앞에서 좌우 극한에 대해 배웠으니까. 자, 오른쪽에서 접근한다. 이렇게 x 이쪽으로. 오른쪽에 접근하면은 자, 함수는 이렇게 이제 발산하게 되겠죠.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극한을 굳이 따져보면은 뭐가 되는 거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지. 그럼 이미 이제 발산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왼쪽에서 이렇게 접근해보자. 이 접근해보면은, 함수 fx 이렇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래서 좌극한을 따져보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지? 당연히 뭐 같지 않은 거고, 이제 뭐 같더라도 무한대가 같더라도 그건 발산하는 거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진 않죠. 수렴의 상황은 아닙니다. 됐죠, 그지?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극한값이 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게 되겠지, 그지? 근데 이거는 이제 굳이 그림을 안 그리더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림 안 그렸다고 생각하고 한번 봐봐. x가 2에 가까이 간단 말이야. 그럼 이제 x가 점점점 2가 되어 가는 거잖아. 2가 되어 간다는 얘기는 분모가, 그지? 분모가
어디가 점점점 뭐가 되어가는 거야? 그렇죠. 0이 되어가는 거죠. 맞지? 분모가 0이 되어가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라. 분자는 1인데 분모는 점점점 0이 되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양의 무한대 혹은 음의 무한대가 나올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되겠죠. 극한값 자체는 어차피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굳이 안 그리더라도 요놈이 극한이 존재하냐라고 물어보면 결국은 x가 2에 가까이 갈 때 상황이 분모가 점점점 0이 되어간다. 무한소가 되어간다는 얘기. 아주 작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분자는 1인데 분모가 되게 작아지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되게 커지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게 뭐 좌측에서 갈 때는 마이너스 방향 쪽으로 커지고 있는 거고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때는 플러스 방향으로 엄청 커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듯이 우극한하고 자극한을 따로 조사해야 되는 경우는 지금처럼 분수함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2번, 3번 그리고 4번에서 다루는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다든지 혹은 가우스 기호 있죠. 가우스 기호를 포함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 그지 각각 따져서 그게 이제 같으면 존재, 같지 않으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자라는 거지. 됐죠? 2번 한번 봅니다. 2번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리미트. 자, x가 말이야 1에 가까이 가는데 이 뒤에 붙은 플러스는 무슨 극한? 우극한이죠, 그지? 1의 오른쪽에서 가까이 간다. 자, 1의 오른쪽에서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x는 현재 1보다 어떻다는 거야? 크죠? 맞죠? 그죠? 조금이라도 큽니다, 그죠? 1점 뭐뭐뭐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극한을 물었으니까는 x-1의 절대값이 분모에 있고요. 위에는 이제 x 제곱에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다 이 말이야. 됐죠? 자, 얘는 이제 우극한 정확한 따로 살펴볼 필요가 없는데 일단은 그냥 우극한만 물었으니까 우극한에 대한 대답만 하면 된다, 알겠지? 그러면은 봐봐라. x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x는 현재 1보다 조금이라도 큽니다. 맞죠? 1의 오른쪽이니까 그지? 그러면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x-1은 당연히 뭐보다 크겠어? 그렇죠. 0보다 크겠죠. 맞죠? 절대 1은 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분모가 0이 될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 x-1은 0보다 큰 상황에서 절대값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그래, 절대값을 벗을 때 그냥 벗으면 된다. 앞에 마이너스 붙일 필요 없이 그냥 벗으면 된다. 선생님 괄호를 왜 쳤습니까? 그러게 괄호 안 쳐도 된다, 알겠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면 괄호를 쳐야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절대값을 벗겨버리면 됩니다. 이거 됐나? 그지? 자, 그런데 이제 분자를 봅시다. 분자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잖아. 맞지? 그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일어나겠네. 그지? 요거는 우리가 뭐,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 놓으면은 x-1이, 그래, 요렇게 약분이 되겠죠. 자, 이거 약분시킬 때도 전제가 결국 1이 x-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전제입니다. 맞죠? 0이 아니니까 나누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남은 건 리미트 x가 1의 오른쪽으로 접근할 때, 맞지? x 플러스 1만 남게 되는 것이니까 얘는 그대로 x가 1이 되어 가니까 얘는 결국 얼마가 되어 간다? 그래 2가 되어 간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얼마다? 2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이해됐나? 맞지, 그지? 자, 같은 맥락의 문제 3번 문제를 봅시다. 3번은 여기다 할까? 잘 보이지? 3번은 식이 역시 리미트 이번에는 x가 말이야 2에 자 마이너스 돼 있으니까 이건 2의 왼쪽 즉 좌극한을 얘기하는 거지. 좌극한입니다, 그지? 왼쪽에 접근하는 극한. 그리고 이제 여기에 x-2에다가 역시 절대값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x제곱에 마이너스 2x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럼 얘도 위에 해석했던 거랑 마찬가지죠. 일단은 x는 2의 왼쪽에 접근하니까 x는 분명히 2보다는 조금이라도 작습니다. 맞죠? 그지? 조금이라도 작아요. 그러면은 x-2라는 놈은 당연히 음수겠죠, 음수. 그죠? 그럼 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이 x-2가 음수니까 절대값 벗을 때 앞에다 뭘 붙이면서 벗어야 돼? 그래,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벗어야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x가 자 2의 왼쪽에 접근할 때 밑에 있는 분모는 마이너스 붙이고 x-2가 되어주고 분자는 이제 얘를 갖다 적으면 되는데 요거 인수분해가 일어나잖아. 그지? 그래서 x로 묶어냈을 때 x-2로 인수분해가 되어준다. 되지. 그러면 이제 이것도 아까 얘기했잖아. 위에서처럼 x가 2의 왼쪽에 접근한다는 얘기는 2는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렇잖아. 0보다 작다 그랬잖아. x-2는. 2 되나. 그러니까 얘는
0이 아니니까 뭐 할 수 있다. 약분 뗄 수 있다. 이렇게. 됐지? 따라서 리미트 x가 2에 자 왼쪽에 접근하는데 이제 남은 건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만 남았다 이거죠. 됐나? 그지? 자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 이 뒤에 마이너스는 2의 왼쪽에 접근한다는 개념이지 이 x가 2에 간다라는 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는 2에 가는데 왼쪽에 접근이야. 그러면 x가 2가 되어 가는 건 맞단 말이죠. 이렇게. 그지?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뭐가 되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맞죠? 이해됩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하시면 된다. 됐지? 3번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 좀 지우고 4번을 이쪽에다 설명할게. 4번이 좀 중요하죠, 그지? 가우스가 항상 우리를 좀 괴롭히는 그런 스타일이 됩니다, 그죠? 자, 4번 한번 보자. 4번을 보시면은 가우스 기호가 나오는데 말이야. 리미트. 자, 이번 잘 보세요. x가 자 0에 가까이 간다 돼 있고 가우스 x 플러스 1 요렇게 돼 있습니다. 됐지? 자, 가우스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이제 특강 시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가우스는 말이야. 그 최대 정수를 나타냅니다. 이제 항상 가우스를 치게 되면 결과는 정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됐죠? 가우스를 치게 되면 정수가 나오게 돼 있다. 그건 알고 있지 않았지?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봐봐. x가 0에 가까이 간다 되는데 지금 우극한 좌극한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안 나와 있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란 말이겠노? 그렇죠. 우극한하고 좌극한을 각각 조사를 해서 같으면 극한값 존재, 다르면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라 이 말이겠지, 이제. 자, 그러면 일단 우극한이니까 리미트 x를 0에 오른쪽에서 먼저 접근시켜 보자. 되겠나?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x가 0에 오른쪽에 접근한다는 얘기는 x는 분명히 0보다 큰 거라 그랬잖아, 아까. 맞지? 이제? 그럼 0에 오른쪽에 접근한다는 얘기 0에 가까이 가는 상황이니까 x를 그지?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0이 오른쪽이니까 0보다는 조금 큰 거니까 0. 뭐라고 생각하자? 1이라고 생각하자. 됐나? 그지? 물론 0.00000000001 뭐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왜? 점점 0에 가까워져야 되니까. 하지만 플러스니까 분명히 0보다는 커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커야 됩니다. 됐나? 그지? 그러면은 이런 거야. 얘는 결국은 x가 0이 오른쪽으로 갈 때 x 플러스 1의 극한을 묻는다는 것은 결국은 가우스에다가 0.1을 여기다 대입하면 1.1의 극한이 뭐냐라고 묻는 거와 다름없지. 이걸 묻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야. 따라서 1.1의 가우스는 우리 알다시피 정수 부분 1만 적어주면 됩니다. 맞죠? 최대 정수. 그지? 그래서 우극한은 1이 나옵니다. 우극한은. 되겠지. 그지? 근데 이제 좌극한 한번 봐봐. 좌극한. 좌극한은 리미트 x가 자 0의 왼쪽에 접근한단 말이야. 그때 이제 가우스 x 플러스 1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에서 봐봐. x는 0이 왼쪽에 접근하니까 0보다 어떻다는 거니? 조금이라도 작아야죠. 왼쪽이니까는. 맞죠? 그죠? 그럼 0보다 작은 자 여기가 0인데 그림이 있으니까 여기 설명하면 되겠네. 0이니까 0보다 작다니까 이쪽에 접근하고 있다는 거 알겠나? 맞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0.1이라고 보면 되지. 그렇지. 마이너스 0.1이라고 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0.1. 맞죠? 마이너스 0.1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지?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x 자리에 마이너스 0.1을 대입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0. 후의 가우스가 되겠지. 맞잖아. x에다 마이너스 0.1을 대입하면 더하기 1이니까 0.9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얘의 극한은 가우스 0.9는 우리 알다시피 최대 정수니까 0이 나옵니다. 0. 맞지? 0이 나옵니다. 그죠? 그지? 따라서 우극한은 1인데 좌극한은 뭐가 나왔노? 0이 나왔잖아. 그지? 그럼 분명 우극한이랑 좌극한은 같지가 않네. 맞지? 그지? 따라서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내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나? 맞죠? 그지? 그래서 이제 이 지금 필수예제 6번에서 우리한테 이제 묻고자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다항함수 아닌 경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다항함수는 우리 알다시피 전문관에서 연속이고 그다음에 미분도 다 가능합니다. 우리 다 배웠잖아, 맞지?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지금처럼 불연속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 맞지? 그지? 불연속이 나타나는 아까 여기 분수함수 같은 경우는 정근선에서 불연속이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 뭐야?
가우스 절대값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안에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가 달라지잖아. 나타나는 함수가 달라지잖아, 맞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왼쪽에 접근하는 극한과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극한의 그 경우를 우리가 다 살펴봐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좌우로 나누어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되겠나? 맞지? 그지? 그래서 시험에는 이 우극한 좌극한을 따지는 문제, 특히나 뭐 가우스라든지 절대값을 포함한 문제는 비교적 자주 출제가 되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대비를 해야 되고, 일단 뭐 RPM에도 문제가 있고요. 여기 뭐 밑에 확인 체크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을 해 보시고, 그지? 안 되는 것도 질문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현강을 하게 되면 뭐 기출 대비 문제도 할 거고 마치 내신 대비 문제도 다 풀 겁니다. 그지?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맞지?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 확인 체크 문제 9번하고 10번은 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히 10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fx 그래프가 달라지고 있죠. 그지? 어디를 기준으로? x 이퀄 1을 기준으로. 그러면 리미트 x가 1에 가까이 갈 때 fx의 값이 존재하도록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 얘기겠지. 맞죠? 그지? 그러면 1의 오른쪽에 접근할 때는 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그래프를 따져주면 되고, 그 다음에 x가 1의 왼쪽에 접근할 좌극하는 x가 1보다 작은 그래프를 따져주면 되겠지. 뭔 뜻인지 알겠지? 그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극한에 대해서는 일단 요건 요렇게 마무리하고 우리 이제 다음 챕터가 더 중요하다, 맞죠? 이제 이제 극한 값을 그러면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한다, 맞죠? 이제 그럼 이제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극한의 성질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 맞죠? 근데 뭐 쌤이 뭐 그때 특강 시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극한의 성질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암기 아닌 암기를 해야 됩니다, 맞죠?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암기 아닌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맞죠? 근데 여기 이제 자 페이지 이제 20으로 갑니다. 페이지 20페이지다. 자, 거기 보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이렇게 돼 있죠.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됐지, 그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전제가 중요한데 전제가 거기 이제 첫 줄에 있잖아, 그죠? 이걸 뭐 우리 특강 시간에도 쌤이 좀 뭐 동그라미 치라 밑줄을 치라 뭐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리미트 x가 자 a로 가까이 갈 때 맞죠? fx라는 함수의 극한은 그렇죠. l이라는 곳에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극한값이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리미트 역시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라는 함수의 극한은 그렇죠. m이라는 극한값을 가지는 겁니다. 결국은 이 극한이 말이야 둘 다 어떤 상황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수렴하는 어떤 함수에 대한 극한을 얘기합니다. 다시 수렴하는 함수에서의 성질 얘기한다고. 이게 되겠지? 수렴을 안 하면은 이런 성질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 맞지? 그지? 그러면 한 가지라도 어긋나 버리면 우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처럼 수렴하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다음의 성질들이 다 성립을 합니다.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제 일단 1번 보시면은 이런 거죠.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간다라고 했는데 맞지? fx라는 함수에 k라는 어떤 실수가 곱해져 있는 거야. 이해됐나? 맞지? 이제 근데 이 k를 우리가 이제 뭐 실수 혹은 상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얘는 이 상수 k는 이 리미트 기호 밖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더라는 거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맞지? 이제 그럼 분명히 이놈의 극한값이 l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그렇죠. k 곱하기 l로 극한값이 바뀌게 되더라. 즉 함수에 k배가 되어 있으니 극한값도 k배를 해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1번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 2번 한번 보자. 2번은 함수끼리 더하거나 혹은 뺐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fx에다가 gx 함수를 더하기 했을 때의 극한하고 빼기를 했을 때의 극한인데 이것은 먼저 뭐를 해주고 그러니까 리미트를 각각 취해주고 나서 더하기 빼기를 해도 되더라. 맞죠? 그지? fx 더하기 빼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이렇게 해도 되더라는 거죠. 맞지? 그 이걸 두고 우리는 어떤 얘기를 했다? 더하기 빼기에서 리미트 극한은 수렴할 때, 이게 수렴할 때 수렴할 때 뭐 할 수 있다? 분배할 수 있다. 되겠지? 분배할 수 있다. 됐지? 그래서 이게 L 플러스 마이너스 M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지? 맞지? 그죠? 극한 리미트는 더하기 빼기일 때 분배할 수 있다. 자, 그럼 당연히 곱하기 나누기도 나오겠지. 그럼 3번 갑시다.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 곱하기 gx입니다. 맞죠? 됐지? fx 곱하기 gx. 자, 얘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지. 분배를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각각 뭐 해줄 수 있다. 이렇게 극한을 취해줄 수 있다. 맞지? 그랬을 때 결과도 같을 것이다. 그럼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갈 때 fx랑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랑 어떻단 말이야. 같다라는 겁니다. 그지? 그러면 결국은 얘가 극한이 L이고 얘가 극한이 M이니까 그렇지 얘는 L 곱하기 M으로 우리가 극한값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지? 그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그럼 이제 나누기도 가능하겠지 당연히. 그지? 자, gx분의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놈의 극한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지? 근데 각각은 우리가 수렴하는 상황에서 이거 역시 뭐 할 수가 있다. 분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리미트를 분자에도 갖다 붙이고 분모에도 갖다 붙일 수 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얘를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갈 때 gx 하시면 되고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갈 때 fx 하시면 됩니다. 됐죠? 문제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그러면은 쌤 얘가 m이고 l이니까 m분의 l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랬지? 그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이제 딴 거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전개 그냥 분배를 막 시켜주면 되는데 문제는 요놈이다. 그지? 요놈은 반드시 요거를 꼭 언급을 해야 됩니다. m은 절대로 0이 아니다. 맞지? 만약에 이제 극한값이 m이 0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게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려면 l도 같이 0이 돼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뒤쪽에서 배웠던 무슨 분의 뭐꼴 그 0분의 0꼴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해되니? 맞지? 그럼 0분의 0꼴이 나오면 분명 fx랑 gx는 x가 a로 가까이 때 0을 만들었던 그 놈이 공통으로 인수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 뭐? 그렇죠. 약분을 딱 해주고 극한을 세로 구했잖아. 기억나죠? 맞지? 오늘 할 거야 이거. 어쨌든 얘를 이렇게 적었을 때 L이 0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M도 절대로 0이 되면 안 됩니다. 맞죠? 그럼 L이 0이 아닌데 M이 0이 됐다 그러면 얘는 무한대의 극한값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수렴의 상황, 그지? 분배했을 때 수렴의 상황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지? 맞지? 그지?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핵심 뭐라고? 그래, 더하기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나 리미트 기호는 그냥 다 뭐 해주면 된다? 분배해주면 된다. 나눌 때만 조심하자. 나누기로 들어갈 때만 조심하자. 되겠지? 그죠? 실수배 그냥 막 실수배 막 해주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되겠지?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언제 해야 된다고? 수렴할 때 아니 수렴할 때. 됐지? 만약에 이게 한 인마를 발산해 x가 a로 갈 때 발산하고 인마를 수렴하는데 이런 식으로 분배할 수 있단 말이가 없단 말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그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기본적인 성질이 되는데, 그 박스 바로 밑에 뭐 추가적으로 이런 그 세모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지? 요 표시 박스 바로 밑에 있대. 요 표시 해가지고 뭐 위의 성질은 블라블라블라 이래 나와 있지, 맞죠? 그것도 밑줄 하나 쳐놓자, 그지? 위의 성질은 x가 a로 가까이 갈 때의 상황만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수렴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뭐 x가 a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그러니까 왼쪽에서 가든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든 x 음의 무한대로 가든 결국은 수렴하는 상황 같으면은 여기 a가 다 바뀌어도 똑같이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수렴하는 상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됐죠? 수렴하는 함수에서는, 그지? 함수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두 함수를 얘기하는 거지. 걔들끼리는 찢고 뽑고 해도, 그지? 찢고 뽑고 해도 결국은
극한값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뭐 더하기를 했으면 더하면 되고, 빼기 했으면 빼면 되고, 곱하기 했으면 극한값끼리 곱하면 되고, 나누기를 했으면 극한값끼리 나누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지, 그지? 자, 그러면은 조금 이제 지우고 그 밑에 뭐 다항함수에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조사하는 방법을 보도록 합시다. 뭐 다항함수는 일단 뭐 쉬운 거니까, 그치? 아까 우리 뭐 분수 함수나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나 아니면 가우스 함수 있죠. 얘들이 좀 까다로운 거지. 왜냐면 좌우 극한을 다 살펴봐야 되잖아. 근데 다항함수는 왼쪽에서 접근할 때나 오른쪽에 접근할 때나 결국은 동일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맞죠? 그치? 그래서 자 2번입니다. 거기 이제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돼 있죠. 함수의 극한값 구하는 방법 이렇게 돼 있다. 이제 방법. 자 이제 첫 번째로 다항함수가 나타났다. 다항함수의 극한값이다. 얘가 제일 쉽죠, 그지? 다항함수의 극한값 잘 안 보이는구나. 잘 보이는 걸로 적을게. 자 만약에 이제 fx가 말이야, fx가 다항함수야, 그지? 다항함수라면은 다항함수가 뭔지는 알죠? 그 x에 1차, 2차, 3차, 4차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함수도 있죠.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그다음 상수 자체도 그냥 다항함수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죠? 그딴 놈일 때는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갈 때의 fx를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버리면 된다? fa라고 얘기해버리면 됩니다. 맞나? 마치 a를 x 자리에 그냥 뭐 하는 것과 같죠? 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얘는 우리가 뒤에서 뭐를 배워야지 이 개념이 설명이 되죠. 그렇죠. 연속을 배워야지 이 개념이 설명이 됩니다. 맞아. 이게 연속인 상황 맞죠? x가 a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같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이게. 맞지? 그럼 와 다항함수는 이게 성립이 됩니까? 에헤이, 다항함수는 전 구간에서 뭐니까? 그렇죠. 전 구간이란 얘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전 구간 이거 얘기한 거지. 모든 실수 말이야. 거기서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x 이꼴 a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즉 x가 a로 가까이 가는 어떠한 극한을 얘기하더라도 무조건 성립됩니다. 이게. 됐지. 이제 다항함수는 그렇다는 거죠. 다항함수는. 그래서 이제 다항함수의 극한값을 물어보면 그냥 뭐 하시면 된다. 그렇죠. 그냥 x 자리에 a 넣으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극한값이 나오게 돼 있다고. 함수값하고 같은 거니까. 됐지. 이제 그러니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을 리도 없단 말이야. 다항함수인데 불연속이 없단 말이야. 얘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치? 그래서 다항함수의 극한값 구하는 건 별거 아니다. 이렇게 대입해서 바로 찾으면 된다. 왜? 그것은 우리가 연속이라는 어떤 상황에서 기인을 해서 연속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됐지? 그죠? 그럼 이제 문제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죠? 그 다음 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다항함수 극한값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지? 다항함수 극한값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다항함수만 나타나 있는 형태가 아닌 거 말이야. 되겠네. 그 형태에서의 극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겠지. 그 형태에 대한 극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다음 페이지에 나타나 있다 이 말입니다. 몇 가지로 나타나 있냐면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되겠죠. 그지? 이걸 우리가 부정형의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거는 쉬운 거니까 금방 이해됐죠? 요건 지웁니다. 자, 부정형이란 거 뭔지를 그거부터 이제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특강 시간에도 쌤이 뭐 잠깐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봐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극한을 이제 물어봤단 말이야. 자, 다음에 극한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극한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말이야. 분모가 됐다 커지고 있대 이렇게. 됐다 커지고 있는데 분자는 상수 C로, 이 상수입니다. 상수 C로 일정하다라고 한번 해보자. 맞죠? 그럼 얘는 때려주기도 어디에 수렴하게 돼 있죠? 그렇죠. 0에 수렴합니다. 맞잖아. 분자는 상수로서 가만히 있는데 분모만 됐다 커진단 말이야. 맞죠? 그지? 그럼 얘는 0에 수렴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해되죠?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가 붙더라도 뭐가 되는 거야? 0에 수렴하게 되겠죠?
그렇죠. 아니, 음이 방향이란 거지. 분모가 됐다 커지는 건 동일합니다. 맞죠? 그러면 상수 얘는 사실 상관이 없죠. 그지? 어쨌든 일정한 값이 나타나니까 분모가 됐다 커지니까 0에 수렴하게 된다. 이것은 누가 봐도 극한값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네.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형태의 극한을 가진다고 해서 얘는 정해진 형태의 극한에서 정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그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얘를 봤을 때 바로 극한이 바로 보이는 거 말이야. 예를 들어 이런 거. 무한대에다 무한대를 더했어 얘들아. 엄청 많은데 엄청 많은 걸 더하면 결과는 뭐가 되겠노? 엄청 많은 거죠. 이게 이꼴이 되는 건 아니야. 그냥 이게 이제 커지는 극한의 개념이니까. 엄청 많은 거에다 엄청 많은 걸 더하면 그 엄청 많은 거지 이게. 맞죠? 그죠? 이게 누가 봐도 압니다. 정형입니다. 누가 봐도 야 엄청 많은 거에 엄청 많은 거 더하면 엄청 많게 되겠지. 근데 이제 이런 짓은 하지 말자 그랬죠 우리가. 이걸 이제 이무한대 이런 짓은 하지 말자 그랬다 그죠? 이거는 이 무한대라는 개념은 억수로 커지고 있는 기호를 나타내는 거지. 상화입니다 상화. 이게 문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문자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니까 둘이 더했을 때 막 두 배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해되겠지? 그죠? 또 뭐가 있을까? 음. 이거 거꾸로도 있겠네, 그지? 어떤 상수인데, 이렇게 돼 있을 때. 맞지? 얘는 그냥 뭐 이렇게 되겠죠. 맞지? 물론 C가 양수면 플러스 무한 되고 마이너스 무한 대가 될 겁니다. 이것도 정형입니다. 누가 봐도 압니다, 이 극한값은. 맞죠? 그죠?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있겠네, 그지? 분자는 0인데, 분모가 무한대로 간다. 이거는 똑같네. 또 뭐 있지? 정형으로 할게. 더하기 있었고, 곱하기, 빼기. 이렇게 하면 되겠네. 분자는, 그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분모가 0이 아니야. C야, 이렇게. 맞니? 분모가 0이 아니다, 맞지? C는 상수란 뜻입니다. 그죠? 그럼 분자는 0으로 가는데, 분모가 0이 아니야. 이게 상수야. 맞지? 그럼 얘는 그냥 극한값이 뭐 되는 거야? 그냥 0 되겠죠? 맞지? 그지? 0 되는 겁니다. 이런 건 다 뭐인 거야? 정형입니다. 정해진 형태의 극한을 가지는 거야. 그냥 누구도 우리가 극한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겠나? 하나 또 빠졌네. 요 옆에 보시면 돼.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 그럼 무한대가 됩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다 아는 거야. 이런 것들은 극한의 결과, 이제 우리가 이제 상황을 예측을 할 때 극한이 어떻게 될 것이다를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정해진 형태니까, 그지? 근데 이거는 문제로 안 나옵니다. 뭐 당연한 거니까. 그냥 이런 것들은 극한을 구하라 그러면은 금방처럼 무한대가 나오면 극한값이 없다 이러면 발산한다 하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0 같은 이제 수렴값이 나오면은 그냥 극한값은 제로다 이러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자는 게 그 얘기잖아. 부정형이란 말이야. 부정형. 그럼 얘는 정해진 형태가 아닌 거지. 부정형의 극한값이죠. 맞나? 부정형의 극한값. 얘는 그러면은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그럼 이 부정형이 바로 금방 얘기했던 정형이 아닌 부정형, 정해지지 않은 거다, 그지? 이게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그지? 이 꼬라지, 0분의 0 꼬라지인데, 이걸 0분의 0이라고 하면 사실은 무한소분의 무한소라고 얘기해야 되지. 분모도 0에 가까이 가는 거고, 분자도 0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해되겠나? 그지? 그 다음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됐지? 분모랑 분자가 같이 커지는 거야 이게. 그럼 같이 커지면은 섣불리 이게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짓 하지 말자 했지. 약분띠가 1이요 이런 짓 하지 말자 그랬다. 됐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입니다. 이것도 엄청 많은 거에서 엄청 많은 거 빼면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뭐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억수로 많을 수도 있고 모릅니다. 맞죠? 이것도 문자로 생각하 바보같이 이꼴 제로 이까지 말자 그랬다. 이거 아니대. 그죠? 그러니까 얘도 모릅니다 결과를. 그지? 결과를 몰라. 이거 다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무한대 곱하기 자 이거 0이 아니고 무한소입니다. 만약에 0이면 얘기가 달라져. 이게 숫자 0이면 억수로 큰 거가 아무리 크더라도 곱하기 0을 하면 우리 무조건 0이 나오잖아. 그거는 정형이죠 정형. 그지? 근데 얘는 그 얘기가 아니고 얘는 억수로 큰 거에다가 이 0은 무한소입니다. 맞죠? 억수로 큰 거에다 억수로 작은 걸 곱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모르지. 그지? 뭐 약분이 되겠죠. 약분이 돼갖고 뭐 어떤 특정 값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억수로 클 수도 있고 억수로 작을 수도 있고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정형의 극한이 총 몇 가지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됐지? 그죠? 네 가지입니다. 그럼 얘들은 다이렉트로 극한값이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온다는 거죠. 안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얘들은 뭐가 필요하다? 그렇지. 간단한 변형이 필요합니다. 변형을 해줘서 우리가 뭐를 계산을 해야 된다? 극한값 계산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각각의 이 네 가지가 나타내는 변형법이 따로 있죠, 다. 그지?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는 이 꼬라질 때 의한다, 이 꼬라질 때는 의한다, 이 꼬라질 때, 이 꼬라질 때 어떻게 한다가 이제 그 밑에 박스 안에 적혀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지? 박스 안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됐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0하고 이 0은 0이 아니야. 0이 아니고 무한소야. 그 0에 가까이 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되겠지? 그지? 숫자 0이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랬어.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칸을 다루고 있지. 숫자 0을 다루는 거 있는 건 아니잖아, 맞지? 그지? 그래서 그거 좀 기억하시고, 이제 이 네 가지의 각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된다라는 거죠. 되겠나? 그죠? 이 네 가지의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 지우고, 이제 그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이거 좀 지우고, 자, 우선 이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요 꼴이죠. 맞죠? 이제 뭐 요 꼴의 극한이라고 할까. 자, 이건 이제 우리가 0분의 0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지? 근데 이 표현은 0분의 0꼴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나? 그지? 자, 이건 뭐 풀이 방법 거기 이제 적혀있는 뭐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제일 좋으니까 일단은 거기 있는 걸 한번 표현해보자. 이제. 자, 유리식이란 얘기는 어떤 꼬라지인 거야? 어떤 꼬라지인 거야? 아까 우리 잠깐 봤잖아. 이런 꼬라지인 거죠. x가 a로 가까이 갈 때 뭐 gx분의 fx 꼬라지다 이 말이지. 맞지? 그럼 얘도 다항함수라 친다면 a를 여기 때려박고 a를 여기 때려박았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고. 그렇지. 0분의 0 꼴이 나온다는 얘기죠. 됐지? 이해됩니까? 맞죠? 그죠? 0분의 0 꼴이 이 숫자 0이 아니라 그랬다. 그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자? 얘는 어떻게 하자? 변형 방법이 뭐죠, 이거? 있네. 분모와 분자를 맞지? 분모와 분자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인수분해해야 되지. 인수분해 한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약분. 옳지. 약분 해가지고 극한값을 구하면 됩니다. 선생님, 이게 인수분해가 됩니까? 라고 일단 문제 물음을 한다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A를 넣었을 때 0이 나왔잖아. A를 넣었을 때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고등학교 상, 그지? 고등상 앞쪽에서 인수정리란 걸 배웠습니다. 맞나? 인수정리를 배웠을 때 상황은 A를 넣었을 때 0이 나왔다는 얘기는 GX도 뭐를 인수로 가지니? 그래, X-A를 인수로 가집니다. 맞죠? 동시에 fx도 x-a를 뭐로 가지노? 인수로 가집니다. 맞나? 그지? 그러면 인마하고 인마가 뭐가 되는 거야? 약분이 되겠죠. 약분이 된단 말입니다. 약분이 된다. 됐지? 그럼 약분이 되면 실제로 0분의 0꼴을 만들었던 게 결국 이 둘이었거든. 그렇잖아. x가 a로 가까이 가면 이게 0이 되어가고 0이 되어가니까 0분의 0꼴을 만들었던 두 원흉이라고 얘기했지. 분모분자의 원흉 그 원흉이 사라집니다. 됐지? 그러면 약분을 시키고 나면 더 이상 0분의 0꼴이 아니겠죠. 그지? 그렇다는 얘기는 x에다가 그냥 a만 때려박으면 극한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건 이따 문제를 풀면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이제. 자, 근데 이제 인수분해 할 때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럴 수 있다. 그지? 이게 차수가 뭐 3차, 4차 복잡하면 인수분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지?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얘를 뭐로 가지니까 인수로 가지니까 인수 정리를 이용하든지 맞지? 아니면 뭐 그래 조립제법이죠.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상황이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뭐 하면 된다?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치? 그게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거다. 자, 이번에는 유리식이 아니라 무리식일 수도 있다. 그지?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들어앉은 게 무리식이 들어앉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뭔지 이해되죠? 무리식이 뭐고 루트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제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가는데 말이야. 이게 이제 여기에 어떤 무리식
그지? gx의 무리식, 그 다음에 fx의 무리식. 물론 뭐 이게 뭐 분모 분자에 다 있을 수도 있고 무리식이 분모만 있을 수도 있고 분자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얘가 0분의 0꼴이 나타날 때 이 말입니다. 됐지?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얘는 변형 방법, 아까 변형 방법이 있다 그랬지? 변형 방법이 얘는 루트가 이게 무리식이든 무리수라고 하면 됩니다, 그지? 루트가 있는 쪽, 그지? 있는 쪽 다시